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고 최원철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 3시간씩인가요? 2시간 반인가요? 3시간이요? 3시간씩 30시간을 상가에 대해서 중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책 많이 썼죠? 썼다. 리액션은 필요해. 그래야 강의가 자, 그래서 뭐 목차가 쭉 있는 넘어갑니다. 총론부터 가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강의할 내용이 아니고 그냥 참고를 하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자, 우리 상가를 중개를 할 때 뭐를 해야 되냐. 일단 소유권 이전 파트, 이거 그냥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야. 혹시 그 알마스터라고 아세요? 요렇게 만드는 거? 프로그램. 아니, 요렇게 만들면 좀 이쁘지 않나요? 예, 그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알마스터라고 그 뭐지? 알집인가? 거기에 알마스터라는 게 있어서 무료니까 한 10분만 연습하면 거기에 이게 샘플이 다 있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한 10분 정도.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렇게 만들 요거 만드는 방법들을 유튜브에다가 어떤 분들이 잘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뭐 뭔가를 정리할 때 우리 그걸 뭐라 그러지? 브레인스토밍? 그런 거 할 때 저는 이게 은근히 도움이 돼요. 유료도 있는데 뭐 그건 전문가들이 쓰는 거고. 하여튼 자, 일단은 상가 중개가 두 가지가 있어. 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과 임대차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소유권 이전은 자, 분양 상가가 있고 매매 상가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임대가 있고 또 임대가 있어.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중개하는 입장에선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죠. 왜? 그렇지. 확실히 와닿고 있어요. 돈 안 되면 할 일이 자, 분양하는 상가 손 대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뭐죠? 얘네가 MGM 주잖아. 사실 이 MGM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세요. 우리가 상가를 했을 때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0.9%잖아. 양타를 치게 되면 1.8이란 말이야. 근데 보통 상가 분양 물건 고객들한테 잘 권유하면 보통 한 2, 뭐 3, 이 정도 주잖아. 근데 이제 잘못된 상가를 권유하면 죽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지만 않다면, 정말 손을 대야 됩니다. 이런 분양 상가는 어디에 많이 써? 신도시,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에 많이 있다. 맞겠죠? 새로 공급되는 상가들이니까. 그 다음에 매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왕십 2억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물이 완성이 되어 있고 건물주가 여러분들한테 팔아달라. 이거 매매 상가 맞지? 예, 그것도 이건 중개보수 수수료 받아야 되겠죠? 예, 여기는 요 완성된 계획상권, 자연상권 요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임대? 이제 신규 임대, 승계 임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이게 법률상 용어는 아닌데 그냥 우리 강의를 위해서, 자, 신규는 뭐냐면 어떤 걸 신규 임대로 하냐면 공실상가 있지. 공실상가에 어떤 업종을 집어넣을 때 또는 있던 업종이 바뀌는 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 신규 임대라고 표현합시다, 우리끼리. 그 다음에 승계 임대는 뭡니까? 이미 PC방, 노래방, 당구장, 학원, 우리 중개업소를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거 있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승계 임대라고 표현을 합시다.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얘네들이. 자, 그래서 승계 임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뭘 받고? 자, 이거는 법정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얘도 법정 제한이, 얘네들이 살죠.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뭘 많이 해? 얘하고 이걸 많이 하지. 근데 여기는 사실 0.9지만 0.9를 주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게 0.9%가 정해진 게 아니라 무슨 사항이야? 협의 사항이잖아. 그래서 사실 임차인이나 뭐 건물주가 나 0.5만 줄게, 그만 받아 하면 받을 수밖에 없어. 물론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0.9를 정말 주셔야 됩니다라고 써 있으면 확실하게 처음부터 그러면 이제 0.9 주겠지만 처음에는 중개보수 얘기를 잘 못하거든. 맞잖아. 물건 주니까 감사하고 또 열심히 임차인이나 또는 매수자를 열심히 찾으니까 처음에 중개보수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나중에 가서 계약이 성사됐을 때 와서 0.9 얘기하면 아는 건물주, 정말 건물주들이 우리 중개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이 건물을 30년, 40년 갖고 있는 건물주 있잖아. 별별 경험을 다 해봤을 거야. 임대 놓으면서.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중개하시는 분 누구야? 33회야.
이분은 이 건물에 들어가던 업종 5만 원 거 다 알아요. 이게 되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모르지. 먹고 마시고 놀러만 다녔지. 근데 이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업종 공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뭘 받아야 돼? 돈 벌어야지.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자, 신규 임대는 공실상가니까 어디에 많아? 신도시나 택지개발이나. 그러니까 얘하고는 거의 연관성이 있어. 만약에 여러분께서 신도시에서 중개업 창업을 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뉴타운 같은 데서 중개업 창업을 한다. 그럼 거기는 상가 짓고 아파트 짓고 입주장하고 상가 분양하고 신규로 임대를 맞추고 맞나요? 만약에 왕십리 여기에서 중개를 한다. 그럼 여기는 그런 신규 건물은 신축 건물은 없잖아. 다 뭐야? 이미 임대가 다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승기 임대 아니면 뭐 일반 매매가 대부분이야. 자, 우리 성수동 거기는 분양 물건도 있고 지산이 분양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1층 상가도 분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건도 접할 수가 있고 거기 건물 많이 짓고 있어. 계속 발전되는 것이거든. 제가 지금 7월 말 목표로 뭐 가끔 이제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할게요. 7월 말 목표로 이제 책 쓰고 있는 게 있어. 거기에 성수동이 들어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 될 것으로 그래서 근거를 다 넣고 갑자기 성수동 가고 싶죠. 거기는 기본 월세가 3천만 원 뭐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월세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얘기 우리 저런 말 들어봤어요? 팝업 스토어 또 안테나샵 멀티샵 그 다음에 실렉트 샵 편집샵 또 하나가 지금 생각 안 나는 게 있어. 걔는 좀 다른 개념이야. 샵 말고 아우 그 대표적인 상품 대표적인 거를 하는 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게 가장 많은 데가 성수동이에요. 그렇지. 왜?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수동이 가장 많아요. 그런 게 많은 데가 원래는 가로수길이었어요. 그게 지금 가로수길을 지금 공실 되게 많아요. 다 어디로 가냐면 성수동으로 다 가고 있어요. 아주 하여튼 이건 뭐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군요. 전자칠판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는 자 대충 뭔지 이해는 되셨죠? 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매매상가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자료를 참고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케팅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맞잖아. 마케팅 그 전문적으로 강의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배우세요. 이제 매매상가 같은 경우는 매물 확보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 고전적인 방법 있다. 정리를 그냥 해놓은 것뿐이야. 여기를 할 수는 없어 지금. 그 다음에 지인 마케팅. 사실 정말 내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맛있는 거 있어. 누가 먹어? 좀 남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먹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족이 같이 먹는다고 하잖아, 그지? 네, 가족이 제일 맛있는 거 먹어. 남아. 그러면 친인척이나 지인 나눠 먹죠. 진짜 많이 남아서. 그래도 또 남아. 그럼 누군가를 음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누군가 줘야 되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개업을 하시면서 정말 좋은 아파트나 정말 좋은 상가가 있어. 돈 되는 게. 그럼 누가 해야 돼? 그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자금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 물건이 크거나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대출을 받아도 한계가 넘치는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건들 누구한테 소개해야 돼? 가족, 지인, 친인척, 특히 사돈. 위험해요? 나중에 너무 고맙다는 얘기 들을 만한 물건을 주면 되잖아. 아니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중개업에서 진짜 돈 번 사람들은 자기 물건 한 사람들이에요. 중개 보수를 가지고는 생활을 하고 조금씩 모으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가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지역 아파트에서 진짜 금매 올 수도 있잖아. 내 자금이 맞으면 지는 알잖아. 그럼 지가 사는 거야. 물론 거기 일가구 다주택이 어떻고 세금 어떻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거 정말 장사 잘 되는 상가가 좀 싸게 나왔어. 월세도 잘 나오는 거. 그럼 누가 사야 돼? 내가 사.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응? 뭐 친인척 동원해야지.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사실 그래서 이 지인 마케팅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하니까 안 한다.
왜 맛있는 거를 내 가까운 사람하고 왜 안 나눠 먹으려고 그래? 아니,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내가 중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왠지 찜찜한데 왠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당당하게 어떻게 가야 돼? 정말 좋은 거니까 너 해. 너니까 진짜로 하는 거야. 진짜 그런 물건 하라고. 막 대주다는 물건 보수 받으려고 MGM 받으려고 들이밀지 말고 진짜 좋은 물건이면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물론 그러면 저도 수수료든 뭐든 컨설팅비든 받아 안 받아? 나도 좋고 너도 내가 판단해서 정말 좋다고 그러면 난 강력히 밀어요. 해! 이럽니다. 사! 투자해! 어쩌고 뭐 돈이 없는데 돈 없으면 나는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닌 물건 아예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거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수 받는 거예요. 이건 당당한 거예요. 내가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이 사게 하면 우리는 보수를 어떤 형들 받아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당당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니 벌써부터 목소리가 너무 크죠? 살살. 그래서 요걸 사람들이 특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꺼림칙하게 생각을 해.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왠지 장사꾼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정말 좋은 거면 그런 마인드 버리셔야 돼요. 하여튼 그리고 요새 제가 이제 이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니까 지금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유튜브, 인스타, 페이북, 블로그, 밴드, 트위터 그다음에 쇼츠, 릴스 지금 다 보고 있잖아. 지금 얘네들은 돈을 받아 아니면 돈을 안 받아. 네이버 부동산 광고는 받아. 근데 거기에는 매물을 올려. 돈 내는 데는. 근데 여기에는 아직 많이 안 올려. 지금 얘네들 다 뭐야? 플랫폼이잖아. 여기에다 우리 물건 올릴 수 있어 없어? 정말 숨겨야 되는 물건은 올리면 안 되겠지만 광고를 위해서 광고를 하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인스타 아세요? 팔로워 몇 명이에요? 그게 얼마 없는 게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명 그래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니네. 예. 그러면 그 200명 중에서도 고객이 생길 수. 그러면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려야 돼요. 다 활용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 이런 거 모르는데 블로그는 다 알잖아. 밴드도 다 알고. 근데 요새 하는 쇼츠나 릴스나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거 만드는 방법 짧게 10초짜리 15초짜리 만드는 방법 매물하세요 매물. 맨날 먹는 것만 올리지 말고 그 인스타 어떤 사람들 인스타 보면 그 음식점 가서 이쁜 데 가서 그 이게 이쁘게 돼 있으면 그 올리는 사람 많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중개업을 하는 전문가로 가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모든 마인드가 어디가 있어야 돼? 이쪽에 가 있는 게 맞아요. 지금 그 들은 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가 중개에서 맛집 정말 중요해. 진짜? 그렇지. 맛집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가가 뭐냐면 50년 전통 3대째 우리한테 매물 올 일이 먹으러만 가는 데야. 그래서 그런 데를 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서 웨이팅까지 하면서 기억나시죠? 어디 가야 돼? 어중간한 데 있지. 진짜 맛없는 데는 가지 말고 어중간한 데 있지. 그런 데 가서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점심도 돌아가면서 인사하다 보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완전 맛집이고 웨이팅하고 그러면 걔는 매물로 팔 일이 없습니다. 3대째 아이고. 자, 하여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문화센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 상가를 갖다가 팔기 위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저도 했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도 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 지역 관공서 이런 데 하고 백화점 플러스 이마트 있잖아요. 다 있죠 인근에. 거기가 문화센터 있잖아. 문화센터에 가서 등록을 해서 배워라 하나를. 그럼 거기서 고객이 창출된다. 근데 그 뭐 배우는데 뭘 배워야 돼 이렇게 질문들을 해서 저는 가서 문화센터에 그 백화점 문화센터 들어가면 다양하게 있잖아.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그 젊고 한 30대 40대 50대 그 우리 누님들 많이 와요. 남자들은 거의 없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가서 배우는데 우리는 뭘 배우냐면 미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술 투자 쪽 있어요. 미술을 이렇게 그냥 뭐 미래를 보고 아니 미래 미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작품들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미술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원만한 백화점마다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가서 그 물감 묻히고 그리는 거 그건 배우지 마.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기본 여유 자금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처음 지금 벌써 저는 한 5, 6년 됐어요. 이런 데 가는 게. 저도 고객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저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컨설팅을 기본적으로 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뭐 답사 다니고 뭐 이러는데 문득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미술 재테크를 한 지가 한 5년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사무실 오신 분이 그림 많이 봤지? 한쪽 벽면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 그림들이 쭉 붙어 있어요. 제 사무실에. 그 1년에 한 두 서너 개씩 사거든, 지금도. 그 갤러리 전시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그거를 하게 되면서 우연찮게 하게 된 이혼에 지금 강의 때 못하고 그거 하면서 야, 이거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여유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 판교에 제 사무실은 분당에 있는데 판교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미술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목적은 그래서 한 20명도 거기도 한 거의 20명 15명 소그룹이더라고 다. 강사가 여성분이야. 그 15명의 수강생이 다 여자야. 나만 남자였어. 그리고 인상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인상은 아니잖아. 응? 뭐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호감 가는 얼굴은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냥 맨 뒤에 나 혼자 남자 혼자 앉아 있고 그래서 막 한 5주짜리 이렇게 쭉 해.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거기에 그 누님들이 그 강사님한테 뭐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백화점이니까 거기 카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강사님 그래서 나한테는 자기들끼리 우리 강사님 모시고 커피 하러 갑시다 하는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졸졸 따라갔지 뒤에서. 따라가서 거기 가서 그 이제 주문 받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결제해서 요새 다 선결제잖아. 그래서 막 주문 받을 때 내가 옆에 있으니까 어쨌든 물어는 볼 거 아니야. 그래서 하면서 제가 결제를 먼저 가서 확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호감도가 일단 밥 사주고 응? 커피 사주면 일단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응, 일단 들어.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전화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갔어. 또 결제해줬어. 왜냐면 그게 얼마 안 되거든 커피값이. 몇만 원 안 하잖아. 술 먹으면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야.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겠지만 명함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 명함에는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 핸드폰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쫙 나와요. 어떤 강의를 하고 있고 어떤 유튜브를 뭐, 여러분들도 명함을 만들 때 QR코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따 제가 명함 들 테니까 한번 제 거 찍어보시고 그걸 참고로 왜냐면 나를 어쨌든 우리 중개업은 나를 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는 직업이잖아. 서비스업이잖아 우리가 어떻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명함 하나에 QR코드를 넣어서 블로그를 지금 하고 있으면 블로그 찍으면 블로그가 바로 나오게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얘기 어디로 간 거야 지금? 어쨌든 그래서 찍으니까 책도 많이 썼고 상가에 대한 책도 많이 썼고 강의도 많이 하고 과거에 TV에도 엄청 많이 나갔고 진짜 많이 나갔었거든. MBC 이런 데 말고 그 경제 TV, 서울 경제 TV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에 최원철의 상가 SOS 내 이름을 걸고 6개월 동안 생방송으로 6개월 나간 적도 있어요. 그 생방송 30분짜리. 그러면 뒤에서 5분 전, 3분 전, 50초 전 거기 딱 맞춰서 끝내줘야 광고가 바로 들어가니까. 생방송이니까. 하여튼 이런 데 가서 뭘 만든다? 고객 만드는 겁니다. 매수자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개월 단위로 많이 하더라고. 그럼 또 가는 거야.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좋은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나쁘다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괜찮은 사람 꽤 많이 만나요. 그리고 어쨌든 미술이라는 아이템에 공통점이 있어 없어? 그걸 갖고 얘기하다가 뭐 하냐고 다 물어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가정주부가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공인중개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부동산 전문가로 볼 거 아니야. 33 이런 거 신경 안 써. 맞아, 안 맞아? 아니, 일반인들이 볼 때 공인중개사 그러면 전문가를 봐, 안 봐? 봐요. 그럼 이제 이것저것 아파트 얘기도 하고 그 지역 얘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은근히 그 모임이 오래 가더라고. 그 모임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고. 홈플러스 하나 있고 백화점 있으면 두 다 가는 거예요. 2년만 해보세요. 한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괜찮은 분에서 뭐 매매 같은 거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건 실제로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은 무조건 그거예요. 뭐 저기 2월 되면 무조건 신청하고 또 7월 되면 또 무조건 신청이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건 내가 대주면 되거든. 15만 원, 20만 원이니까 한 명한테만 팔아와라 이거거든. 너무 속물처럼 얘기하나?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은근히 괜찮은 마케팅이에요. 이건 임대 파트는 아니야, 근데 거의.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들, 뭐, 아, 정말 이제는 상가 하나,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반 되는 우리 누님들. 저한테는 그분들이 누님들이에요. 누님이에요, 저한테. 제 30대 후반이거든. 네. 자. 그 다음에 현수막 광고도 보통 하는데, 현수막 광고가 효과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보신 분? 별로 없다고요? 생각보다 연락 많이 오는데, 이거? 사이즈 크면 그냥 요만한 건 잘 안 보이고, 약간 뭐 전속이 됐다 가정했을 때 크게 붙이는 거 있죠? 꽤 연락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자기 물건을 갖다가 그렇게 오픈하는 걸 잘, 건물주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또 전속 따기가 쉽지가 않죠. 하여튼, 요런 것들 한번, 지금 막 쏘는 거지만 한번 진짜 가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업을 시작을 했는데, 소공이든 실장이든 개공이든 간에 이 업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가는 거는 돈 들어가 시간도 들어가는데 나도 레벨이 높아져요. 내가 미술 공부하잖아요. 그런 거. 아, 이 작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우 그림 이런 거 이건 의미 없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고 그냥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작가들 대한민국 작가들 중에서 막 그 신진들 있지 그런 것들만 이제 하면 뭔가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자, 분양상가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좋은 상가가 있으면 누가 먼저 한다? 예.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없으면 가족, 친인척, 친지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 그걸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라. 단, 그 물건이 좋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자, 승계임대, 권리금 작업, 요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차분히 보시고, 할 수 있는 거 체크해서 하나씩 해보세요. 얘네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안 받고, 우리 보고 광고하라고 만들어준 플랫폼들입니다. 이걸 안 하면서 고객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특징. 그냥,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쓱 읽어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죠? 아, 그렇구나. 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우리 그 플랫폼 보면 디스코, 또 밸류맵, 이런 상가에 관한 것들 있잖아. 직방다방도 있지만. 근데 이 상가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뭐라 할까 하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사례야. 그러니까 이 꼬마 빌딩이 이번 달에 얼마에 거래 됐다. 그리고 거 클릭하면 뭐 건축물 대장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거거든. 그거에 갖고는 사실은 뭐랄까 우리가 이 건물의 가치, 이 상가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가는 빅데이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건 뭐야? 그냥 거래된 거를 그냥 올린 거야. 빅데이터는 그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관통해서 인사이트가 돼야 되거든. 통찰이 돼야 돼. 근데 이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이렇게 상가도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통찰이 안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왜? 뭐 때문에? 이 건물하고 이 옆에 건물하고 같아 달라. 요 뒤에 건물하고. 만약에 아파트가 한 단지가 있어. 이렇게 있어.
출구가 있고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가 동이. 이렇게 해서 얘가 천세대야. 뭐 자이? 오케이. 자, 이 아파트 가격. 옆에 홈플러스가 들어온대. 가격 올라 안 올라? 다 올라? 응, 다 올라. 근데 저층은 덜 오르고, 뷰가 좋은 데는 더 오르고. 일단 얘 효과를 다 봐, 안 봐? 다 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단지는 그 입지에 의해서 거의 같은 평가를 받아. 덩어리 전체가. 근데 상가는 얘 뒤에 다 달라. 그래서 이 개별성 때문에 상가는 빅데이터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있다고? 거래된 사례만 올라가는 것 뿐이야. 그걸 갖고 야 여기는 얼마다. 그 옆에 건물도 얼마겠는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가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야?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는 덩어리 가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나와.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그 데이터 분석이 되는데 상가는 데이터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플랫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상가에 대한 플랫폼은 가치를 판단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냥 거래된 사례만 올라가는 플랫폼이 있을 뿐입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다고? 네, 그래서 얘는 데이터는 거래된 거는 과거 자료에 불과하다. 넘어갑시다. 야, 노래방 하나 임대 맞추는데 이 많은 걸 다 체크를 해야 되네. 이거를 10주 동안 배울 겁니다. 10주 동안. 10주 동안 이 노래방 하나 임대 맞추는데 무슨 임대? 신규 임대 맞추는데 승계 임대는 권리금이잖아. 근데 내가 노래방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7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7천만 원 주고 노래방을 할 사람을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 거의 손댈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권리금 조정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제 깎는 게 어떤 경우에 좀 더 권리금을 낮출 수가 있는지 그건 뒤에서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인데 거의 신경 쓸 게 없는데 얘가 신경 쓸 게 많아요. 얘가. 자, 하나씩 다 배우겠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갑시다. 지금 여기에서 요 개념만 잡고 갑시다. 상권의 이 종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계획 상권이 있고 무슨 상권이라고 표현돼 있어? 자, 이게 뭐냐면 얘는 학술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좀 표현이 학술적인 이론은 아니고 미스터 최가 만든 거예요. 미스터 최가 누굽니까? 네. 자, 우리가 보통 상권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 많이 들었어. 자, 부동산에서 입지가 더 중요해, 상권이 더 중요해? 아니, 다시 지금 부동산이라 그랬어. 부동산. 입지지. 상가. 자, 봐봐. 우리 부동산은 크게 어떻게 나누죠? 아파트. 크게. 토지. 상가. 그 대표적인 세 가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부동산은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 맞아, 안 맞아? 입지가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죠? 맞아. 맞는 말이야. 입지가 한데 사실은 상가에서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제가 주장하는데 저 혼자 지금 상권이 더 중요하다고 10년째 떠들고 있어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홍대 상권은 다 알아 몰라. 지금 여기도 왕십리역 상권이 있어 없어? 있어. 코로나 때 이 왕십리역 상권 어떻게 됐었어? 왜? 건물들의 입지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때? 안 바뀌었어. 근데 왜 죽었어? 그 사람이 뭐야 그러면? 일단 한양대 학생이 다 집에 있으라 그랬잖아. 그 사람이 뭐야? 상권이에요.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다시 한양대 상권이 기본적으로 과거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거의 복귀하고 있잖아. 그럼 홍대 상권도 마찬가지 아니야? 강남 상권도.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입지는 건물 상가의 위치야. 위치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석이라고 표현할 때 입지 분석과 상권 분석 상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입지 분석은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왜? 여러분도 눈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 건물이 이 상가가 도로에 접해 있구나, 인도에 접해 있구나, 4차선 있구나, 횡단보도가 앞에 있구나, 옆에 스벅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그래서 이거 이러하니까 입지 괜찮네 할 수 있잖아. 근데 앞으로 여기가 상권이 어떻게 될 거야? 코로나 예측했어? 코로나 예측해갖고 홍대가 2년 동안 죽었잖아. 그럼 그때 코로나 그 예측이 되면 그 전에 팔았어야지. 근데 예측 못하잖아. 그러니까 상권은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전달되고 있죠? 우리가 상권이 변한다는 말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상권은 변화하는 거야.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입지는 현재를 조사하는 거야. 그 아파트는 현재만 보면 돼. 물론 아파트도 미래같이. 입지만 보면 옆에 홈플러스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전철역이 가깝고 거기에 숲세권이고 이런 게 기본 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 안 올라? 그건 그 정도 예측이 다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상가는 상권의 변화는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8차선 있으면 8차선 도로에 있는 상가가 정말 좋은 상가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도로변이 더 안 좋아. 어디가 더 좋아? 그 뒤에 골목이 훨씬 사람이 많이 다니고 권리금이 높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변은 큰 기업들이 들어온 데고 뒷골목은 우리하고 관계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대리점 대로변에 8차선 대로변에 있어? 안에 있어? 대로변. 우리하고 거기 관계가 없어. 우리는 중개는 어디 거 해야 돼? 그 골목 안에 음식점들 쫙 있는 거 있지? 뭐 당구장 있고 뭐 이런 거, 이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예. 옛날에는 무조건 대로변이 좋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 익선동 카페거리, 뭐 성수동도 마찬가지야. 서울숲 카페거리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트렌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수동을 모르시는 분들, 사실 거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성수동 안 갈 거 아니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옛날 공장지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공장지대였거든, 거기. 완벽한 공장지대. 맞죠? 그리고 아직도 토지 용도 지역이 전체가 다 뭐예요? 중공업 지역이란 말이야, 아직도. 그 건대 입구역 쪽 한 일정 부분 상업 지역이고 거기서부터 서울숲 그 역까지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리고 공장도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어니언이라든지 뭐 대림창고 거기 뭐 숲이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생겼던 유핀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말도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장 결정타가 뭐냐면 아더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아? ADER. 응. 같은 연령대야. 누님들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 집이 거기에요? 집이 거기. 옷가게인데 들어가면 옷가게가 아니에요. 참 정말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자, 얘기가 좀 샜죠. 자, 다시 뭐 하다가 일로 온 거지? 상권 얘기하다가 일단 우리 상가에서는 입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손님한테 사장님 이 건물을 사시면 이 꼬마 빌딩을 사시면 이 상가를 사시면 지금은 월세를 요만큼 받지만 나중에 상권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좋아져서 임대료도 상승되고 건물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라고 브리핑해야 산다고. 사장님 이 건물은 4차선 옆에 있고 옆에 뭐 스타벅이 있고 뭐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도 같이 현장에 갔으니까 지 눈으로 봤어 안 봤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 갖고 설득이 안 돼. 매매계약서 쓸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개사 공인중개사님들이니까 상가를 손을 댈 때는 기본 오늘 이 배우는 것은 기본이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확신을 갖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있는 지역이 앞으로 상가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상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33회인데 소공인데 명함을 팠는데 그 위에다가 상가 전문이라고 써놨어. 다시 33회인데 소공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명함을 했는데 그 위에다가 뭘 썼다고? 자기 그 이름 위에다가 상가 전. 아니 언제부터 지가 상가 전문이었어.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입지는 다 판단하고 그다음 뭘 판단하는 걸 고민해야 된다고? 앞으로 여기 어떻게 될까? 최소한 내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변함이 없을까? 더 쇠락할까? 쇠락한다고 판단되면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상가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 입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상권이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아. 다른 쪽으로 과거에 신촌 상권 알지? 연대하고 이대.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 신촌 상권이 한 번에 확 죽은 적이 있어. 뭐 때문에? 아니야. 넘어간 그 전 이유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때문에. 이건 이제 이 강의 내용하고 다른 건데 그냥 오늘 첫날이니까 워밍업. 어차피 10주.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연세대학교 1학년이 송도 국제 신도시에 연세대학교 있어요. 송도 캠퍼스가. 그게 지금부터 몇 년 됐나? 그게 만들어진 지가 한 뭐 10년 돼가나? 줄리아 로버츠인가? 줄리아 로버츠 맞죠? 아들 안젤리나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얘기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거기 송도에 다닌단 말이야.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 이대와 저기 연대가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상권을 얘기할 때 대학가 상권이라고 표현해. 맞잖아. 대학생이 소비자의 주축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학가 상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 왕십리도 기본적으로는 대학가 상권이 맞아요. 왜? 한 대가 있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대학가 상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앞에 그 이대 전철 입구역 그 전철역 그 라인에서 놀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광역버스하고 2호선 전철을 타고 거기 와서 활성화가 된 거야. 원래 있는 젊은 애들과 그 대학생들과 그 또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 모이는 곳에 가지. 우리 누님들은 어디가? 젊은 애들이 모이는 곳에 가 안 가?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님이야. 그러면 안 돼. 근데 20대 때도 조용한 데 갔었어? 시끄러운데 친구들 만난 데 가서 시끄러운 데였잖아. 혹시 20대 때 어디서 노셨나요? 공부만 했답니다. 그래도 친구를 만날 때 어디 가서 만나셨나요, 그러면? 명동. 연세가 나오는 거야, 지금. 명동, 종로. 그래도 강남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복잡했잖아, 그죠?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연세가 되니까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그런데 안 가잖아. 또 주차들 다 있으니까 주차하기도 편한데 그러니까 그냥 가는 데가 백화점으로 간다든지 좀 약간 그런 데를 가잖아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다 어디가? 옛날 우리가 갔던 데를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대학가 상권에는 다른 지역의 대학생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거야. 그 대학생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겼냐면 송도 국제 캠퍼스가 송도 국제 신도에 만들어졌단 말이야. 거기 기숙사까지 같이 있거든. 1학년을 그걸 보냈어요. 자, 다시 몇 학년을 보냈다고? 자, 대학가 상권에서 가장 소비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야? 몇 학년이야? 1학년. 내 아들이 연대 들어갔어. 서울에 신촌에. 1년은 놀게 해줘 안 해줘? 거기까지 가려고 고생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용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지가 막 맨날 꼬알레 돼서 골뱅이 돼서 들어오는 것도 봐주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1년 정도는 봐주잖아. 그러니까 또 그때 3월달에 입학식 하고 뭐 동호회 모임하고 뭐 축제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1년치 장사를 매년 대학교 1학년생들이 그 앞에 상권을 먹고 살 걸 만들어줘요.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한 이제 여름방학 지나면 약간씩 애들이 정신을 차려. 그때부터. 이제 흥청망청이 덜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1학년, 2학년 되잖아. 또 1학년이 또 들어오잖아. 그 1학년 연대가 4,000명이었다고. 학생 수가. 그거 전체가 16,000이에요, 연대가. 대학원하고 뭐하고 다 합하면 26,000명 돼.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야. 왜? 사람이잖아. 사람이 상권이거든. 지금 제 말이 뭔지. 그러니까 걔를 어디로 보냈어? 그 갑자기 1학년이 싹 안 들어왔단 말이야. 1학년, 2학년 됐지? 그럼 4,000명의 돈을 쓰는 20대가 그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한 8년, 9년, 뭐 10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딱 하니까 3월달부터 5월달 조용해진 거예요. 지금 제 말, 뭔 말이 이해되죠? 가장 그때가 이제 시끌시끌하고 가장 술 많이 먹는 때잖아. 맞습니까? 그것도 연대 2대를 갔잖아. 내 아들, 딸들이. 갔어요.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던 젊은 애들이 왔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이 젊은 애들은 절대로 조용한 걸 싫어해요. 누님들이 좋아하는 거지. 지금 제 말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1학년 되니까 2학년 오는 거야. 그럼 애들이 정신 차려서 온 거야. 또 1학년 어디로 갔어? 그래서 송도에 그 연대 1학년들 3,000명 되는 3,000명 되는 애들이 송도 국제신도시 상가를 또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게 상권의 변화예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어야 돼? 그 앞에 거. 건물 갖고 있거나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 팔았어야 돼. 그때 그게 한 2년 되고 나서 거기 꼬마 빌딩들 있죠. 신촌 앞에. 경매시장에 그동안 경매 역사가 있잖아. 경매시장에 가장 많이 나온 해가 1학년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 가고 그 다음 경매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꼭 오래된 건물들 있지. 거기에서 입지가 안 좋은 것들 이제 상권은 이미 죽어버렸잖아. 여기가 죽으니까 여기 오던 20대들이 홍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선생님처럼 어떻게 홍대 쪽으로 가니까 좀 나가자 이게 아니라 이미 1학년이 죽여놓으니까 타 지역에서 오던 젊은 애들이 에이 재미없네 재미가 있어야 가잖아 재미없네 그러면서 홍대로 왜 홍대 쪽이 원래는 신촌에도 외국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야 거기 그게 다 홍대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홍대는 더 커지는 거야. 뭐 지금은 이제 그게 적응이 돼서 그 신촌 상권이 오래됐잖아. 적응이 돼갖고 거기에 맞추게는 됐어요. 근데 한 2, 3년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거기 장사하신 분들. 거기서 주점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했겠어? 손이 많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다 산 거야 지금? 그만큼 상권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계획 상권이나 자연 상권이란 말은 제가 임의대로 이제 붙인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두 가지 나누면 돼. 지금 여기 왕십리 여기는 자연 상권이에요. 아까 명동 자연 상권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도시 계획에 의해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 있지. 1기 신도시가 어디야? 분당, 일산, 평촌, 3분, 중동이잖아. 2기 신도시, 동탄 1기 뭐 쭉 있잖아. 걔네들은 원래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 아니야. 아니야. 뭐 논밭이고 뭐 이랬던 곳을 갖다가 어떻게 토지 수용하면서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을 해버렸잖아. 그러면서 아파트가 몇천 세대, 몇만 세대가 들어가고 거기 상업지역을 만들어갖고 상가가 공급되면서 상권이 인위적으로 형성된 거거든. 계획적으로.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계획상권 그게 있고 여기같이 여기 왕십리 뒷골목은 여긴 도시계획이 아니고 옛날부터 때부터 하다가 지금 이제 학교도 있고 왕십리역도 역사도 다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여기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는 자연상권이라 표현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다? 계획상권의 상가들은 다 분양형 상가야. 구분 등기된. 신도시의 상가들은 다 분양을 해버렸어. 그 시행사들이 그 상호명지를 취득해갖고 건물을 101호, 102호, 103호 쪼개고 201호 쪼개갖고 어떻게 해서 분양가 저기 하고 다 분양을 했다고. 재개발도 원래는 재개발도 있던 걸 싹 철거해버리고 아파트 몇천 세대하고 단지된 상가들 분양하지. 그럼 걔도 계획이야.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상가를 만들면 계획상권이라고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 만약에 일을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왕십리, 마장동. 그럼 거기 자연이지. 맞잖아요. 거기 마장동 아직도 안 가본 지 오래돼요. 그 뭐지? 그 도축 없어졌어요? 다 어디 갔어요? 아니 어디로 보냈어요? 아 경기도 이천으로? 그럼 오래됐나요 거기야? 진짜 오래됐네 내가. 간지가요? 제가 있을 땐 있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저기 종로에 있는 서울 예시장이라는 곳에서 옛날 서울 예시장에서 했고 친구들 뒤풀이를 어디서 했냐면 이 한양대학교 캠퍼스에서 했어요. 그 뭐지 승용차에다가 트렁크 열고 현재 저의 배우자를 거기다 트렁크 앉히고 그다음에 하얀 강목으로 그 해서 좀 길게 해갖고 내가 그 잡고 놓치면 죽는다 그래갖고 그 차로 이 한양대 캠퍼스를 몇 바퀴 돌았는지 막 우리 옛날에는 강릉 사람인데 강릉은 꼭 그렇게 해갖고 경포대 던져요 마지막이. 근데 여긴 던질 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막 악습간이다 막 이러는데 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서 자취도 좀 한 적도 있고 제가 건대 쪽하고 한양대 쪽하고 친구들이 이쪽에 좀 많이 있어갖고 또 강릉 동창들이 그래서 자취도 그냥 자취가 뭔지 아시죠? 잠잘 때 분명히 우리 4명이서 자취하거든. 잠잘 때 분명히 4시서 잤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10명이 자고 있어. 항상 그러니까 뭐 하숙하고 뭐 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 늦으면 어디서 술 먹고 늦으면 자취하는 데가 제일 만만하잖아. 간섭이 없잖아. 일어나 보면 그냥 라면 한 박스를 옛날에 삼양라면 갖다 놓으면 3, 4일이면 끝나요. 21가 먹으면 얼마나 무지하게 먹잖아. 하여튼 촌놈들이 올라와갖고 자 계획상권하고 자연상권 이제 구분됐어요. 자연상권은 여기는 분양 물건이 아니고 얘는 꼬마 빌딩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 꼬마 빌딩에다가 상가를 임대를 맞추거나 권리금 작업을 하는 거고 꼬마 빌딩을 매매를 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서 하냐에 따라서. 근데 성수동은 양쪽이 다 있을 수 있어. 그 지산들 때문에. 지산으로 바뀌는 게 되게 많거든. 그래서 거기는 거기도 손을 댈 수 있고 이미 그 꼬마 빌딩들 많잖아. 걔를 손댈 수가
있고 상가주택, 서울숲 카페거리에 상가주택을 손댈 수가 있고 지금 내가 어디 하냐에 따라서 주 종목이 정해져요. 상가가. 아파트는 그냥 다 아파트니까. 전달됐나요? 그래서 계획상권은 뭐다? 구분등기된 상가를 손을 댄다. 그 다음에 얘는 꼬마 빌딩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이. 그래서 이렇게 상권 재분류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에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뭐다? 자연 상권이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이던 곳, 도시계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참고조 하나만 더. 시간이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있다. 어디에는? 자연 상권에는. 이게 무슨 얘기야? 꼬마 빌딩에 토지가 있어 없어? 땅이 50평, 60평, 70평 있죠. 거기에 오래된 건물이 있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죠. 근데 구분 등기된 계획 상권에 구분 등기된 상가들은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지. 그럼 토지가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지분으로 돼 있잖아. 그럼 원래는 거기도 땅이 있었으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걔 어디로 갔어? 그 정거됐어. 정거됐는데 원래 있던 토지 등기부 도태였어? 어디로 갔어? 아니 그 대기권을 갔는데 원래 토지 등기부가 있었다고. 폐쇄 등기부에 들어 있어. 폐쇄 등기부 기억나시죠? 예, 폐쇄 등기부 다 있어요. 그래서 열람을 하면 옛날에 땅만 있을 때, 아파트가 없을 때, 상가 분양된 게 없을 때, 땅만 있을 때 토지 등기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응? 그거 다 폐쇄 등기부로 열람할 수? 그럼 그때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계획상권은 뭐라고? 토지 등기부가 없다. 집합건물 등기부로서 토지가 지분으로 들어가 있다. 우리 아파트하고 똑같다. 됐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왕십리에서 중개를 하시잖아. 그럼 여기는 구분 등기된 상가 거의 없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매물을 잡는 거야? 꼬마 빌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임대 수익이 얼마 정도 나와? 왕십리 뒷골목. 예를 들어서 거의 평균이에요. 임대 수익은 4층짜리야. 4층이니까 얘도 지금 저거 없지. 엘리베이터. 그 없잖아. 그러면 이제 4층짜리야.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은 지 한 50년 됐어. 1980년, 1970년에 그렇게 됐을 거야, 여기. 건축물 대지 열람하면.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70억, 80억 이렇게 매가가 나올 거라고. 건물은 진짜 오래됐잖아. 낡았잖아. 거기에 임차인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그 70억, 80억 매가가 주로 비율이 토지가 많아, 건물이 많아? 토지야. 여기는 거의 땅가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잖아. 평당 7천, 저번에 옆에 배가 평당 7천에 거래됐어. 그럼 난 7,500 팔아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건물이, 그래서 임대 수익이 땅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3%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자연상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역 상권도 자연상권이거든, 뒷골목은. 거기는 2% 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금리가 있는 시절에 대출 끼고 그 꼼필딩 사잖아. 이건 진짜 돈 많아야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고 뭐 수익을 창출한다가 기본 상가 투자 쪽이잖아.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뭐 6%, 뭐 5%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임대 수익이 2%, 3%밖에 안 나와. 대출을 50% 끼고 꼬마빌딩 샀는데, 그럼 지도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꼬라박아야 되는 거야. 그때 고객한테 뭐라 그래야 돼? 그래도 사라 그래야 되거든. 우리는 중개해야 되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땅값은 오른다. 오늘도 오르고 지금 살 때가 가장 싼 거야. 맞아. 맞죠? 땅값은 무조건 공시가가 매년 오르니까. 건물은 감가상각이 돼서 낡아 보이도 거기에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권까지 더 좋아진다면 그럼 임대 수익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토지 가격 상승에다가 임대 수익도 상승되는 곳이라면 고객한테 제대로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강력하게 붙여야 돼요. 돈 없대. 그건 선생님 몫이고. 꿔달래. 아유, 그건 안 되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나 이제 신도시 같은 계획상권은 토지가 지분으로 돼 있잖아. 그지?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아예 없고, 거기는 철저하게 뭐만 보고 가는 거야? 임대 수익. 그러니까 거기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5% 이상, 6% 이상의 임대 수익이 나와야 거기 상가를 투자할 수가 있다. 요 정도 기준만 잡고 가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장님은 어디에서 지금 마장동이, 아, 마장동. 여기도 마장동? 그러면 어차피 토지 쪽이잖아요. 아니, 건물 꼬마 빌딩이 기본적으로 토지가 다 거의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야 돼? 앞으로 마장동은, 아,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왕십리 학원에서 메가랜드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머리 짧은 애가 와갖고 마장동은 상권이 앞으로 이렇게 너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떠들었다. 아직 안 떠들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권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뜻이거든. 사람들이 더 몰려야 장사가 더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야 월세를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 임대수익이 낮아도 파는 겁니다. 됐죠? 우리 10분간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예. 쉬었다 합시다.